네, 방금 보신 라 대표의 사업 목적 변경, 눈속임 의도에 대한 규명도 결국 이번 사태 책임으로 이어질 텐데 주가 폭락 사태 책임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부터 주가 폭락의 배후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까지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혜를 본 사람은 누구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일보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적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이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내는 게 이번 사태 아마 본질의 한 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윤성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해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주가 폭락이 얽혔던 종목들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주가 폭락 8개 종목들은 지난 24일부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지난 28일 반짝 반등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충격을 털어내는 듯 보였지만 어제 다울 투자증권을 제외한 7개 종목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종목들은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삼천리와 다울 투자증권을 제외한 6개 종목은 낙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날보다 떨어진 주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지금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도 앞서 단독 리포트 보신 것처럼 수상한 부분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주가 조작 의혹이 이제 라더견 대표 일당으로부터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YTN이 라 대표와 함께 일했다고 밝힌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 직원은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띄우는 통정 매매가 이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라 대표가 이미 2020년부터 불법 투자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는데요. 라 대표가 운영하던 투자 자문업체들이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에서 투자 자문과 관련한 부분은 모두 삭제해버린 겁니다. 라 대표 자신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사로만 이름을 올리고 대신 측근들을 대표로 내세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불법 투자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을 지우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명의는 빠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소위 바지를 들여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 있을 어떤 불법적인 투자,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보다도 최소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네, 방금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전문가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불법 투자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데도 주가 폭락의 책임이 라 대표에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폭락이 이어진 8개 종목을 보면 모두 네. 라더견 대표가 투자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라 대표는 자신도 이번 폭락으로 5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1인 매매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용 매수 등을 진행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폭락의 책임은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바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입니다. 김익래 회장이 블록딜을 통해 다우데이터 주식을 매각한 뒤 이 거래일 만에 키움증권이 반대 매매를 일으키면서 주가 폭락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개입한 것도 석연치 않다며 블록딜 매수자와 공매도 계좌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했는데 네. 김 회장과 키움증권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다우데이터 주식 매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또 주식을 팔아치운 뒤 공교롭게 시점이 맞물리며 주가가 폭락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가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어제 라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라 대표 주장만으로는 김 회장과 상관없는 다른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건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라 대표는 공매도 세력 역시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라 대표가 투자의 주가가 급록한 8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은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하지 않아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선 제3의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이 불거지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과 부당이익으로 수혜를 본 이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는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많은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임창정 씨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네.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임창정 씨는 6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임 씨가 투자자 유치 행사에서 투자자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저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맞아요, 맞아요. 당신들은 돈 벌 거야. 당신도 돈 벌. 또 한 달 만에 단기간 수익이 날 거라는 식으로 확신을 심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 맞아. 네. 임 씨 측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본인이 표현한 것처럼 종교 행사처럼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번 영상에 대한 판단은 추후 이루어질 금융당국의 검사 조사 내용과 좀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쭉 좀 들어보면 결국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담자인지 아까 라더견 대표도 500억대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익숙한 얼굴인 임창정 씨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좀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 네, 이번 사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데요. 네.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면서 주가를 띄웠고 이를 알고도 투자했다면 네. 단순 투자자라도 가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라 대표 측 관계자 한 명은 YTN 취재진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가 이뤄지기 전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당사자들 주장처럼 마냥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 대표를 고소한 이들은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대신 맡아준다고 하니 그러려니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역시 피해자들이 투자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내가 다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수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혜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피해자부터 좀 정리를 하면 우선 라 대표를 통해 투자했던 천여 명이 주가 폭락으로 자산 손실을 입은 건 맞습니다. 또 동의 없는 신용 매수가 이뤄져 투자 원금에 더해 상당수 빚까지 떠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라 대표 역시 폭락으로 5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익래 회장이 폭락 전 지분 매각으로 600억 원대 차익을 거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상속 전 시가총액이 낮아지면서 증여세 절세 효과를 거뒀을 것이란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라 대표로 돌아가서 좀 보면 결국엔 비싼 값에 주식을 팔아야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언제든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다면 폭락 사태가 불가피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라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상속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캐스팅 보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승계 과정이 생긴다라면은 나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너 그러면 저기 있는 건물 하나 팔아가지고 배당 좀 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경영권을 줄게.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이어 승계 기업이나 연기금의 주식을 매각하려는 등의 출구 전략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라 대표의 주장에 대해 개연성과 설득력이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 대표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됐던 곳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또 라 대표의 투자 방식인 신용 매수의 경우 금리 부담이 상당한데 장기간 보유하려 했다는 건 사후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앞서 금감원 취재기자 연결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라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차익결제 거래와 결제 거래와 관련한 키움 증권에 대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의혹이 양산됐고 피해자 규모도 매우 큰 만큼 합동수사팀이 주가 조작 의혹 피해자들을 불러 조만간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 초점은 크게 두 가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개입했느냐를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폭락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네, 아까 리딩방 사기도 그렇고 가짜 프로그램 개발해서 수백억대 피해자가 나기도 했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투자할 때 좀 가짜와 진짜를 좀 가려내는 민감함이 필요할 것 같고 금융당국의 조사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부 윤상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